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 우리 창업을 하시는 우리 개인 사업자 분들이 1년 동안에 어떤 세금을 내는지 그 월별로 말이죠.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마인드 없이 창업을 하시면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가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세금이냐? 왜 내가 또 저번 달에 냈는데 또 이번 달에 또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세금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이런 또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금에 관련된 1년을 한번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개인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세 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세 사업자가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건데요. 자, 개인 사업자의 1년 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1년 차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그리고 면세 사업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보통은 과세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 이 두 가지 이 사업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면세 사업자는요.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의 차이점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이 별로 안 된다. 내가 지금부터 매출이 얼마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간이과세로 시작을 하시고요. 매출이 제법 될 것으로 예상되면은 일반적인 이제 과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 차이점은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하면은 1주 내지 2주가 지나면요. 4대 보험공단에서 무슨 편지가 하나 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월 달입니다. 자, 직원을 채용했다면은 4대 보험을 가입하라라고 하는 안내문이 하나 딱 날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만리장성을 혼자서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시원하게 쓰레기통에 안내문을 버리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은 이 사장님은 지역 가입자로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남는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직원을 내가 1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 보험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을 하나 만든다. 그죠? 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 중국집은 이제 직장 가입자로서 사업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직원이 채용됐죠. 그 직원에 대해서 자격 취득 신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공단에서 안내문이 날라오면요. 요거 신고서 요 두 장을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적어가지고 4대 보험에다가 공단에다가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이 만리장성은 직장 가입자로서 이제 사업장으로 이 만리장성으로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4대 보험은 사장님 거 그리고 종업원 거 같이 합쳐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대 보험을 얼마나 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종류는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산재보험이 가장 우리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장님이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100% 다 부담을 하고요. 이거는 산재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릅니다. 산재가 자주 일어난다, 위험하다, 그런 업종은 산재보험이 높고요.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이제 사무직들, 그런 업종들은 산재가 제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부터 보면요. 자, 사장 4.5, 직원 4.5, 합치면은 9% 아닙니까? 9%. 즉, 홍길동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은 9%입니다. 9%인데, 그걸 절반 나눠가지고 직원, 그죠? 홍길동 본인이 자기 국민연금을 4.5% 부담을 하고요. 고용주, 즉 사장이 말이죠. 직원 거를 갖다가 4.5% 절반을 대신 내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거기에 있는 고용주 사장님이 절반을 그 직원 거를 부담을 해줍니다. 일종의 복지다, 그죠? 복리후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모든 구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부담을 하고요. 건강보험은 요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직원 거 요만큼 절반을 부담해 준다.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인데, 사장이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사장님은 요거 그리고 사장 본인 연금, 본인 건강 또 있겠죠. 그걸 합친 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이제 4대 보험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이 되면은 요거는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는데요. 1월 달에 이제 고지가 되는데, 요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1월 달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저희 같은 세무사들도 이제 27,000원을 매년 1월 달에 구청에서 고지를 합니다.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업종만 이제 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내는 건 아닙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 1월 달 되면요,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가 있죠. 자동차세는 전년 12월 31일 날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 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자동차세를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 사이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월 달이 됐습니다. 2월 달이 됐으면은 이제 홍길동에 대해서, 자, 한 달 동안 이제 홍길동이 일했으니까 그 1월 31일 날 월급을 준다고 칩시다. 우리 만리장성은 직원한테 그달 월급을 그달 말일자 지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요. 월급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국세청에다가 신고 및 납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또한 뭘 내야 됩니까? 그렇죠. 4대 보험을 내셔야죠. 이제 1월 달에 대한 1월분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그죠? 직원분 50%, 죄송합니다. 그죠? 사장분 그리고 직원분 50% 이렇게 내겠죠? 그리고 사장 것도 내고 이렇게 합쳐서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원천징수 한번 가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라는 게 뭐, 이제 심플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장이 직원한테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 월급이 가지는 성격은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죠.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근로자는, 홍길동은 1년간 받은 월급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달에 종소세,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을 발생시킨 자는 반드시 이익이 났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근로소득자가 1,000만 명이 아마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국세청에다가 매년 5월 달에 작년 1년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찮아. 이 많은 근로자들을 1대1로 신고서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시죠. 자, 바로 요겁니다. 국가가 회사만 족치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회사를 불렀습니다. 만리장성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만리장성아, 너 한 달에 한 번씩 홍길동한테 월급 주잖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을 줄 때 일정 금액을 떼라. 그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랍니다. 만약 100만 원 월급을 줄 때 한 3만 원 정도 떼가지고 97만 원만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3만 원은 국가에 갖다 바쳐라. 매달 갖다 바쳐라. 그럼 이게 12번 하면 12번 이런 반복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국가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 2월 달이 되면 이제 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왜냐면요. 이 매달 원천징수라고 하는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아까 3만 원 뗐죠. 그 뗀 금액은 그냥 대충 뗀 겁니다. 대충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얼마 있고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으면은 대충 뭐 평균적으로 세금이 한 20만 원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12로 나눠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는 안 적었지만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표를 갖다가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 맞게 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납부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양가족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다른 뭐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도 모르겠고 각종 소득공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일단 원천징수를 뗐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로 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2월 달에 정확한 이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2월 달 되면은 자, 13번의 뭐 월급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환급이 나오고 그런 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환급이 나오면은 국가가 이 원천징수를 12번 동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국가는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한 10만 원 뗐는데 실제로 연말정산 해보니까 한 30만 원 나왔다. 그럼 20만 원 더 내야겠죠. 그럼 또 갖다 바칩니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의무를 회사한테 다 지운 겁니다. 국가가. 회사가 월급 줄 때 원천징수 떼서 국가한테 갖다 바치고 연말정산도 다 모아가지고 회사가 다 모아서 국가한테 갖다 바친다. 그럼 국가는 회사 만리장성만 상대하면 되겠죠. 근로자 홍길동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국가는 회사 만리장성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너 왜 한 달에 한 번씩 원천징수 하려는데 너 왜 안 했니? 그럼 빨리 해. 이렇게 회사를 이제 불러서 이제 죄송합니다. 말을 이상한 표현이면 적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회사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시스템입니다. 국가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만 상대하겠다.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한테 월급 줄 때 원천징수를 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국가한테 납부를 해야 되고 다음 해 2월달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국가한테 주고 환급이 나오면은 받을 거고 납부가 나오면은 국가한테 줄 거고
환급이나 납부나 전부 다 국가하고 회사하고만 상대를 하고, 환급이 나왔으면은 회사가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각각 근로자들한테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매달 똑같은 시스템을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월달이 됐다면은 2월달 월급을 주면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이거는 매달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깊이 설명을 지금부터는 안 할 겁니다.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달 그달 4대 보험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요. 요 두 가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설명을 생략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제 4월달이 됐습니다. 4월달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리장성 사장님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월달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자, 6월달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자, 6월달이 되니까 이제 또 뭐 하나,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자, 자동차세입니다. 6월 1일 현재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요 기간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업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동차만 보유하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자, 이제 7월달. 자, 이제 7월달이 왔습니다. 7월달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 만리장성이 바빠집니다. 굉장히 바빠집니다. 자, 루틴한 자금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요거 원천세, 월급에 대한 원천세, 그리고 4대 보험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탁 날라옵니다. 재산세는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집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해 가지고 절반을 갖다가 7월 달에 납부를 하시고 9월 달에 납부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하시는데요. 만약 우리 사장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만리장성 하나 상가를 갖다가 직접 소유하고 있다. 그죠? 사장님 명의의 상가에서 만리장성을 한다. 그러면은 재산세가 7월 달에 그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고요. 9월 달이 되면요. 그 상가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7월 달이 되면은 사장님은 주택에 대해서 2분의 1 재산세 내고 건축물에 대해서 또 재산세 내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일단은 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일단은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사업을 2020년 1월 1일 개시해서 6월 30일 날 딱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6개월 단위로 갑니다. 6개월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공식 명칭은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줄여서 부가세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상반기는 이렇게 하고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반기가 또 있겠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가가치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만리장성입니다. 우리 만리장성이에요. 여기서 식당에서 음식 먹으러 온 손님입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만리장성을 짜장면을 하나 시켜 먹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짜장면을 10만 원치를 팔았다 칩시다. 10만 원치 팔면은 거기에 10% 만 원을 우리 손님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사장님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만 원을 갖다가 받습니다. 받죠. 받으면서 뭘 끊어주는가 하면요. 일단 우리는 심플하게 갑시다.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실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서류를 갖다가 발급을 이 사람한테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요 사람이 이렇게 11만 원을 받았죠. 그죠? 요 사람은 11만 원을 냈죠. 즉 부가가치세. 이게 부가가치세인데요. 만 원을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부가가치세 아까 뭐랬습니까? 앞페이지로 한번 가시죠. 페이지. 자,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7월 25일 날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겠죠? 바로 요 시즌이 왔다고 칩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만리장성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요 사람도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판매자는 매출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 사람이 개인 사업자라면은 마찬가지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세금 계산서는요, 이 사람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발행을 해주는데요. 똑같은 걸 2장을 발행합니다. 한 장을 자기가 가지고 한 장은 구매자한테 줍니다. 자기가 가지는 걸 갖다가 매출 세금 계산서, 이 사람이 받는 걸 매입 세금 계산서, 똑같은 계산서를 갖다가 부가세 신고철에 각각 국세청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똑같은 걸 갖다가 2개를 받고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요 사람으로부터 만 원을 받았죠. 이 만 원을 국가한테 냈죠. 국가는 이 만 원을 돌려줍니다. 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만 원이 이쪽으로 갔다가 국가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게 부가가치세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은 만약 만리장성 중국집 사장님은 매출이 발생하면은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제출하고 납부했겠죠. 마찬가지로 사장님도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살 경우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같이 제출합니다. 요것도 제출하고 요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네팅을 치겠죠. 그러면은 부가세 납부가 많다는 거는 이게 이거보다 많다는 거죠. 즉 매출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가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납부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사가 잘 된다. 부가세를 낸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매출 세금 계산, 즉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면 이건 뭡니까? 환급이 나오겠죠. 환급,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 많은 사장님들께서,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가세 좀 줄일 수 없을까? 그죠? 막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가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 가시죠. 부가세는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구매자 물건을 우리 이제 만리장성에 중국집 와가지고 짜장면을 드신 손님이 만 원을 낸 거 아니에요. 판매자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만 원을 그 만리장성 안에 있는 금고 속에다가 6개월 동안 고이 그죠? 키핑을 하겠죠.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 날 국가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즉 받아서 그냥 보관만 하다가 주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 받은 만 원을 금고 또는 통장에 고이 간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급하니까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생돈, 자기 주머니에서 마치 부가세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물건을 사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드신 이 사람들이 부가세를 낸 거를 대신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7월 25일까지 일단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했죠. 자, 8월달이 됐습니다. 8월달에는 뭐 똑같습니다. 요 2가지 하시면 되고요. 8월달 되면요. 일단은 뭐 어차피 우리가 4대보험 내고 이제 원천세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주민세라는 게 나옵니다. 주민세라는 게 이거는 지방세인데요. 지방세. 자, 주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균등분과 개인균등사업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는요,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7월 1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민세를 내셔야 됩니다. 12,500원. 개인균등사업장 요거는요, 7월 1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내가 사업장이 있더라. 우리 개인사업, 만리장성이 만약 어딘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93,750원을 고지를 합니다. 납부하셔야 돼요. 요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개인균등사업장은 모든 사업자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4,800만 원 매출이 넘어야 된다. 4,800이 매출이 안 된다면은 이거 고지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를 8월 달에 이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이 되면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원래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2분의 1 이제 재산세 납부하셔야 되겠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마찬가지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달이 되면은 늘 하던 이제 원천세 신고, 사대보험 납부, 이거는 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부가가치 예정고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에 우리가 확정 신고해가지고 납부 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제 요 6개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 시점은 10월 달이니까 이 정도에 있죠. 따라서 아직 12월 31일이 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는 것이 이제 국세청에서 날라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원리를, 자, 그래서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에 우리는 확정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나온 세금의 50% 절반을 국세청이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1기 때, 그죠? 이때 낸 세금의 50%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처음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데, 요렇게 우리가 1기 때 신고를 한 사람은 그때 나온 세금의 절반을 국가가 고지를 한다. 그러면은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1월 달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12월 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할 거는 없어요. 요까지 하면은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의 1년 차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의 1년 차에 대한 세금을 설명드렸는데요. 1년 차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제1기 부가가치세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6개월 동안의 이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가장 큰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차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2년 차부터가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2년 차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